모두가 취한 밤이었습니다.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던 펜션 베란다에서 누군가 제 뒤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거친 숨소리와 짙은 채취만으로도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그날은 남편 회사 가족 야유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직원들 가족까지 함께 오는 자리라 저도 따라가게 됐죠. 펜션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직접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라고 해도 남편 선배라 낯익은 얼굴이었죠. 남편은 늘 그 사람을 형님처럼 따랐고요. 저녁이 되자 바베큐가 시작됐고 사람들도 하나둘 술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시고 있었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장님과 몇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에 늘 여유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가 오래 남았는데 비누향 같기도 하고 스킨향 같기도 한 냄새였어요. 그날은 어쩌다 사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얼마 뒤 사장님이 물을 찾는 것 같길래 제가 앞에 있던 물컵을 건네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순간 온몸이 찌릿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그때 누군가 단체 사진을 찍자며 다들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사람들끼리 붙어 섰는데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 사람 체취가 바로 옆에서 느껴졌는데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팔을 치우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다른 사람 붙잡고 웃고 있었고요. 사진을 찍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말을 했어요. 요즘 회사도 잘 되고 사장님은 진짜 부러울 게 없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농담처럼 말하더군요. 아쉬울 건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건 있지. 남편이 물었어요. 뭔데요? 그 사람은 저를 슬쩍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 아내 같은 여자. 옆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씩 했어요. 사장님 많이 취하셨네.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남편은 농담인 줄 알고 마냥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사람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남편도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옆 사람 어깨를 붙잡고 웃고 있었고 얼굴까지 뻘개져 있었으니까요. 저도 약간 취해서 술 깨려고 방꽁기나 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제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얇은 롱 스커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베란다로 나가서 난간을 잡고 서 있는데 신선한 바람이 롱스커트 자락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눈을 감고 차가운 공기를 쐬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저녁 내내 신경 쓰였던 그 냄새가 바로 등 뒤에서 느껴졌거든요. 제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마요.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등 뒤 가까이에서 말을 했어요. 아까 내가 한 말 싫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손이 제 허리를 감싸왔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남편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저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치맛단이 들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 당황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저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싫지 않았어요. 거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문 하나만 열리면 바로 들킬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제 뒤에서 제 허리를 잡은 채 더 가까이 붙어왔어요. 등 뒤로 거친 숨소리가 닿았고 그 사람 체취가 더 짙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요. 그때였어요. 안에서 누군가 베란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사장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저는 숨도 못 쉰 채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부르는지 문은 다시 닫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스릴이 더 짜릿하더라고요. 정말 머리끝이 다 서는 줄 알았어요. 사실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귓가 가까이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정신이 아찔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 온 매무새를 만져줬어요. 그리곤 귓가에 대고 말했죠. 지금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 사람 손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잠시 뒤 그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베란다에 조금 서 있다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장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말은 못했지만 눈에서 찌릿한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취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디 갔다 왔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화장실 다녀왔다고요. 저는 더 있다가는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씻고 잔다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샤워기를 틀고 있는데도 가슴이 계속 뛰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 체취가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아직도 빨개져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밖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아슬아슬했어요. 내 생에 이런 스릴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랑은 너무 잘 맞는다면서 이제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가정이 있는 데다가 저는 남편을 버릴 자신도 없고 그 사람을 끊을 자신도 없어요. 이제는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들,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게 되니까요. 오늘 사연도 참 아슬아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